KBS 1라디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기획 인터뷰 기후변화 위기 여성 운동가에게 듣는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들으셨죠? KBS 1라디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기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여성 운동가에게 듣는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좀 주축이 돼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김지훈 공동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기후변화 청년단체 지휘학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네, 단체 이름이 영어로 못 읽었어요. GEYK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이거 단어가 GEEK라고 기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단어를 좀 표방을 해가지고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해서 기후변화 청년단체라고 해서 기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하에 2014년 4월 5일 식목일에 창립이 된 비영리 임의단체고요. 네, 저희는 기후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좀 더 힙하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착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네, 인권이죠. 저희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데 인권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네. 이제 저희는 주로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그 기조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랑 좀 생각이 되는 나 하나쯤. 네, 나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세대 간의 어떤 균형. 그렇죠. 모든 지금 분야에서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제 젊은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울 환경연합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대변해서 해주셨었거든요. 공동대표도 지금 여성분이고 혹시 구성원의 여성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6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창립 이래로 쭉 남성 여성의 비율이 반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저도 환경과 관련된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14명 동기 중에 3명만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고. 남자가 적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아서 뽑는데 서류 자체도 이제 적어서 참 그 부분이 저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조금 더 높은 것 같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남성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여성분들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지금 남성 여성을 좀 가르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들은 이런 환경 감수성이 높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의 활동이 지금까지는 두드러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남성들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감수성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기감을 느끼시는지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제 이제 저탄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죠. 네, 저탄소랑 또 이제 다르게 좀 접근을 해서 탄소 예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탄소 배출은 지구가 알아서 이제 자정작용을 해줘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도한 탄소 배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1도가 이미 상승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사실 최근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내 삶에 영향이 오는구나를 느끼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 오르면은 이제 정말 더 많은 재해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진다고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예.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는 예. 인천 송도에서 특별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몰랐지? 예. 한국에서는 아무도 다루지를 않아요. 한국에서 주최됐는데 네, 인천 송도에서 예.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양이 2030년까지 이제 2010년에 배출한 양의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제 2도씨 이상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사실. 네. 예. 그런데 지금 줄이고 있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이 그거를 알아야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은 계속 예. 그냥 우상향 곡선이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사실 저희 청년들은 미래가 되게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도 사실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해외에서는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면은 해결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가망이 있잖아요. 희망이라도 있죠. 네. 근데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뭐 바다 밑에다 넣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 위험한 기술이어서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도 경제 성장만을 운운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계속 탄소 배출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다급한 문제인데 네. 다른 기술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나는 20살에는 이런 대학생이 될 거야. 난 30살 때는 네. 어느 정도 이런 커리어 우먼이 되고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또 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2050년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때가 몇 살이신 거예요? 저 환갑잔치 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환갑 잔치 안 해요. 너무 젊어서. 생일 파티 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야. 네. 근데 과연 가겠는가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상상이 되지 않고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못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기후변화 문제가 기성세대, 현재 세대로 나눠서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제가 그때 돼서 아무리 좀 부유하고 좀 여유로운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후변화 재난은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맞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찾아오는 영향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하나 사례로 지금 이제 한 5, 60대 기성세대 분이 네.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우리 흔히 꿈꾸는 바닷가의 별장 혹은 산의 멋진 별장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지금 큰일 나잖아요. 바닷가에 세우면은 이제 태풍 오고 산에다 했다가 이제 산불 나면은 사실 그분들도 노후를 보장을 못 받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네. 단지 그 인식을 더 가까이서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앞서 얘기해 주신 그 나이대별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하고 또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 기계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25차 총회 멤버들이 직접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국제사회는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25차라는 뜻이 25년 동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총량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이제 지난 컵 같은 경우는 네. 2018년에 말씀드렸던 그 특별 보고서 상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를 이제 보고를 받았죠. 정부 결정권자들이. 근데 정말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주차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거 1주차에 정말 아무런 결과 없으면 2주차에도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그렇죠. 2주차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그 저희가 회의장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받은 텀블러, 유리 텀블러랑 숟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소리를 쳤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좀 제대로 해라. 네네, 비폭력 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회의장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컵25 같은 경우는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해프닝이 유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결과였다. 네. 이 기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거기서 이제 만난 분들하고 국제적인 어떤 공조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나라 청년들과 이제 각자 나라에서 이슈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었고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탑3 국가예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인데 그 투자 대상국이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논리는 개도국에도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사다리 걸터차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청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력 공급 과잉 상태이고 현지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들하고 연대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사람이 산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좀 들려주는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 한번 고쳐보자. 같이 연대해서 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여성이었어요. Climate Change and Gender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워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후변화와 여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국제협상장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만큼 여성들이 느끼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피해도 높을 예정이고요. 피해도 예, 그럼 더 걱정스럽네요. 네. 자, 이 기계에서 어떤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하시는지 제안을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저희 최근에는 좀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최대 2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네. 그 국제기후 보고서에서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 채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육식 소비를 줄이고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를 해서 수송에 쓰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입보다는 네. 그리고 과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저희 또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자전거 행진? 뭐 이런 것도 하신다고? 자전거 행진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당진 화력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서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때 자전거를 타고 천안에서 당진까지 52km 정도 행진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는 의류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류. 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에 살 옷 중에 하나를 중고 옷을 사면은 비행기를 한 번 덜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중고나라든 여러 가지 이제 중고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조금 더 서로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그런 운동들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자꾸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보다는 자꾸 재활용하고 저희가 돌려 쓰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안을 좀 들어보죠. 저희가 너무 많으시겠지만. 네. 지금 저희는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는 시스템 변화가 없으면은 지금 7년 안에 이런 시간이 없죠. 네, 7년 안에 이런 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탈석탄 시금고라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작년부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올해 6월에 발표한 서울시 그린 뉴딜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군요. 그 부분을 이제 서울시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라는 건 뭔가요? 시금고 간단히 얘기해서는 이제 시에서 사용한 주거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시중은행들은 정말 많은 이권을 좀 관계돼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석탄 투자를 하지 않는 은행들에게 가점을 주겠다라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바꾸는 거죠. 네, 해외는 지금 그렇게 환경과 연계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도 해보자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리고 금융권에서 해외에서는 이런 탈석탄 선언을 한 곳이 많아요.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이런 걸 했는데 환경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석탄에 계속 투자를 하면은 본인들의 재무 리스크에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이 단순히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건전한 이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는 많겠지만 네, 다음에라도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 위기 여성운동가에게 듣는다.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김지용 공동대표 얘기 나눴습니다.